안녕하세요.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 우리 경제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고환율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왜 내 월급 빼고 모든 게 오르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그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요즘 다들 느끼실 거예요. 마트 가기 무섭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한국 경제는 1%대 저성장이라는 충격에 빠져 있는데 이상하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만 오르는 이 기이한 현상,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S의 공포가 되살아났다고 경고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간단히 말해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만 오르는 정말 최악의 조합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그 근원지를 찾아 올라가 보면 여러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한 병의 주범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이 고환율입니다. 지금부터 이 고환율이 어떻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411원. 최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400원을 뚫고 한때 여기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최고치를 찍은 건데요. 이 숫자 하나가 바로 우리 경제를 흔드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아니, 환율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니까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미국 경제가 나홀로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미국 중앙은행도 금리 내리는 걸 서두르지 않죠.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는 계속 강해지는 겁니다. 둘째, 무역 협상 문제나 거액의 미국 투자 계획 같은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앞으로 필요한 달러를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해외 주식 투자 정말 많이 하시죠? 바로 이 서학개미 열풍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고환율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어떻게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다음 도미노를 연쇄적으로 쓰러뜨리는지 그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를 집중해서 따라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고환율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수입해 올 때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원화가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수입하는 모든 것의 가격표가 비싸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우리 경제에 특히 치명적이냐는요.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유 같은 에너지나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환율이 오르면 기업들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생산 원가가 바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기업들이 비싼 값에 원자재를 사와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오른 비용을 그냥 혼자 감당할까요? 아니죠. 결국 그 부담은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돼서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주유소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빵값, 라면값까지 우리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는 고물가 현상으로 직결되는 거죠. 실제 데이터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시 2%대로 올라섰고요. 더 무서운 건 사실 생산자 물가입니다. 이게 보통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건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 이걸 지켜보는 중앙은행은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되죠. 가뜩이나 힘든 경기를 더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환율이 고물가를 낳고 고물가가 고금리를 부르는 이 파괴적인 악순환의 고리. 자료들은 바로 이것이 우리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잠깐만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제품 가격이 싸지니까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 말이 교과서적인 정답이었죠.
하지만 자료들은 이제 그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의 믿음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국제무역의 결제 방식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가 현지 통화가 아니라 바로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뜯어볼게요. 수출 효과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달러의 막강한 지배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물건을 팔 때도 유로가 아니라 달러로 가격표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원화 가치가 아무리 떨어져도 달러 가격은 그대로니까 유럽 현지 통화로 계산해보면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지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둘째, 우리 주력 수출품들 사실은 비싼 수입 부품으로 만들어지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부품값이 올라서 생산비 자체가 비싸지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이 모든 걸 반영해서 달러 가격 자체를 내리더라도 그게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최대 3년이나 걸릴 수 있다는 시간차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은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과 내 지갑에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고환율의 충격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기업들은 원가 부담의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투자자들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릴까 걱정해야 하고요. 심지어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정부조차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위기인 셈이죠. 오늘 분석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경제적 어려움의 시작점에 고환율이 있다는 것. 둘째, 환율이 올라도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다는 것. 셋째, 이 모든 게 강력한 달러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라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가게와 기업, 금융시장 전체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이 강달러의 시대가 계속되는 한 과연 우리 경제가 이 고통스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